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29살 여자입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진짜 나도 결혼이란 것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버렸고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남자친구와 합의하고 파혼했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결혼이라지만 단순하게 좋아하는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네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천생연분이라 생각할 정도로 남자친구와 저는 크게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만났어요. 대략 3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까지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결혼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양가 부모님이 한 번에 결혼 승낙을 하실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은커녕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파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남자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의 엄청난 가정환경 차이 때문이에요. 일단 저희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희는 일남일녀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조금 특이한 한 가지는 저희 집은 예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예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안의 제사들을 싹 다 없애버리셨거든요. 조상에 대한 감사는 평소에 각자 알아서 드리는 게 맞다며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자 하셨답니다. 명절에도 친척 식구들 전부 모이기보다 각자 알아서 맛있는 거 먹고 쉬면서 지냅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제사 음식 한번 먹어본 적 없네요. 지금은 할머니만 혼자 살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남들처럼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할머니 모시고 납골당 찾아가는 걸로 할아버지 제사를 대신합니다. 명절에도 다른 친척들 각자 알아서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지요. 물론 명절에 친척들 모여서 제사나 차례 지내면서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족들도 많겠지만 저희는 확실히 그런 걸 안 한 덕분에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저희 엄마랑 할머니도 정말 사이가 좋으시고요. 우리 아빠도 다른 형제들과 아직까지도 잘 지내셔서 큰아빠랑 낚시도 하러 다니고 고모부와 골프도 치면서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친구 같은 느낌이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네 집안은 저희 집과는 정반대의 가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장남이세요. 거기다 친척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서 명절이나 제사 때 한 번 식구들이 모이면 집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하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에 제사가 몇 번이나 있는지 또는 명절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말이에요. 제가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남자친구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예식장을 알아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대화를 하던 중에 설날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돌아오는 설날은 자기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는 사실 지난번 추석 때도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견례도 하기 전이라서 본인이 막았다고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젠 우리 집안 식구들께 정해졌으니까 올 명절에는 자기 집에 와서 얼굴 익혀두고 인사해 놓으면 서로 좋잖아 라고 남자친구가 말하는데 솔직히 정신이 번쩍 들긴 하대요. 물론 제사나 차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원래 안 하는 일이긴 하지만 당연히 제가 결혼한 뒤에도 원래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명절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못할 일도 아니라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 시절부터 호프집부터 시작해 다양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학비를 제외한 용돈과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충당해 왔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나름대로 안 해본 사회 경험은 거의 없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1년에 고작 두어 번 있는 명절 때 시댁 가서 음식 만드는 것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연히 결혼해서 제가 그 집안 며느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아직까지 남자친구와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굳이 벌써부터 설날에 그쪽 집에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티를 내자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음식을 만들거나 일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냥 와서 인사나 미리 하라 부르는 거라고요. 힘든 일은 전혀 안 해도 되니까 그저 과일이나 좀 깎고 심부름 정도만 하면 된다네요. 대신 집안 어른들한테 애교는 제대로 보여드리랍니다. 그래야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을 거라 말하면서요. 솔직히 마지막 그 애교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집안 어른들을 신경 써야겠죠. 그건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깟 점수가 뭐라고 제대로 애교를 보여주라니요? 나는 솔직히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리 점수를 따야 한다는 말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무슨 있지도 않은 애교를 부리라 마라 하냐고요. 그럼 오빠는 우리 집에 언제 와서 점수 딸 거냐고 역으로 받아쳐버렸죠. 나는 결혼한 이후에 열심히 점수 딸 테니까 차라리 오빠가 먼저 이번 설날에 우리 집에 와서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점수 한번 따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말에 급정색까지 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게 먼저라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장손이라서 자기가 꼭 있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집안어른들이 전부 자기만 찾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하면 집안 대소사를 모두 맡아서 봐야 하는 큰며느리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명절을 미리미리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큰며느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담감이 생기면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남자친구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 명절에 온 식구가 모이면 30명도 넘는다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이 점점 작아지는데 애교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깊게 고민해 본 적 없던 질문을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1년에 2번 명절은 그렇다 치고 혹시 오빠네 집은 제사를 몇 번이나 지내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네 집은 3대까지밖에 안 지낸다면서 1년에 총 6번밖에 없어 라며 멋쩍게 웃는데 순간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뭐 그나마도 자기 어릴 때는 1년에 11번을 지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너무 무리라고 생각돼서 5번을 줄인 거라고요. 아니 아무리 6번으로 줄였다고 해도 설날 추석 같은 명절까지 더하면 더 많아지잖아요. 거기다 집안 분위기상 명절은 물론이고 6번의 모든 집안 제사의 장손과 큰며느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군요.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기분이 들었고 숨통이 확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결혼은 말 그대로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과 이런 남자친구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결혼을 한다면 제발로 지옥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안에서는 평생 그런 일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요즘 세상에 1년에 8번이나 제사상을 차리는 집이 진짜 있을 줄은 몰랐고 저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달래려고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는 말을 위로랍시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설날에 자기 집에 와야 한다고 미리 와서 잘 보여놔야 친척들이나 예비 시어머니가 이쁘게 봐서 많이 도와줄 거랍니다. 아예 벌써부터 제가 큰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남자친구 말대로 설 연휴부터 거기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사실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대화해 보기로 했네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 집안이 제사만 1년에 6번이더라 말씀드렸더니 엄마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며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보나마나 큰며느리라고 너한테 모조리 맡길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지요. 살면서 동그랑땡이라도 하나 붙여본 적 없는 애가 그 많은 제사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저희 집이야 명절은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을 하긴 하지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거나 영화 보는 날일 뿐이거든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대학 선배들, 그리고 알고 지내는 직장 선배들한테도 전부 물어봤습니다. 1년 제사만 6번의 명절 또한 차례상을 꼬박꼬박 차리는 집에 시집을 가게 생겼다고, 거기다 제가 집안에서 장남장손의 큰며느리라고 말했더니 거짓말 안 보태고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입을 모아 제 결혼을 뜯어말리더라고요. 저더러 미쳤냐, 혼내는 건 기본이고 당장에 정신 차리라며 그 정도 제사를 지낸다는 건 1년 내내 제사상 차리다 볼일 다 본다고요. 어떤 선배는 자기는 시댁에 설날 추석 딱 2번만 내려가는데도 그때마다 남편이랑 일주일씩 싸운답니다. 아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날 내려가는 것만 해도 그토록 손해 안 보려 난리치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군요. 또 다른 일찍 결혼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냥 이번 설날에 한번 내려가서 직접 해봐야 얼마나 심각한지 몸으로 느낄 거라며 몸으로 부딪혀 보라고 화를 내는 친구도 있었네요. 아무튼 부모님은 물론이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니까 그때부터는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대로 진짜 결혼을 했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비록 3년 동안 무탈하게 만났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두 사람만 서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 뒤의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생각조차 하질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사탕발림을 시작하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파혼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알고 보면 제사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 아니라고, 대부분 일들은 본인 엄마와 작은엄마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그저 잔심부름 정도만 하면서 대충 눈치껏 있으면 된다네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집안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파랗게 어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손님이니 뭐니 하면서 쉬게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남자친구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른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줄 거라고 말이죠. 그때는 마치 제가 모든 걸 담당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진다 싶으니까 이제는 또 별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자친구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안 그래요?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결국 결혼은 하지 않겠다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지금 본인 남동생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내년쯤 동생도 결혼하면 그땐 며느리가 둘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그럼 힘든 일도 서로 나눠서 하면 훨씬 나을 거라는데 그게 지금 위로랍시고 하는 소리냐고 화를 내던 와중에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전에는 아예 눈치를 못 챘던 부분인데 사실 그쪽 집안은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그렇고 다른 작은엄마들도 전부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업주부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았냐고. 근데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그리 많은 제사 준비에 참석해야 하냐. 설마 나한테도 전업주부를 강요할 생각이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뻔뻔하게도 남자친구가 대답하기를 지금은 회사를 다녀도 괜찮지만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데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전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 생각이 조금도 없거든요. 남자친구보다 제가 버는 돈이 많은 건 차치하고서라도 한 달에 3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 남자친구의 월급으로 어떻게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살겠냐고요. 저는 그런 쪼들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수많은 제사와 명절을 책임져야 하는 소위 맏며느리 노릇 역시 자신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직장도 그만둘 생각이 없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즐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인데 평생 오빠네 집 제사상만 차리다 내 인생 종치고 싶지 않다. 진짜 있는 그대로의 제 생각을 말해줬죠. 당연하겠지만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펄펄 뛰면서 어떻게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하고 싶은 거 몽땅 다 하고 살 생각이었냐며 뭐라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다른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엄마가 되면 전부 본인 인생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말하면서요. 본인도 좋아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게 아니랍니다. 주어진 위치가 이러니까 참고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오히려 저더러 고작이 정도 문제로도 결혼을 전례만에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냐 엄청 따져대대요. 남자친구는 우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며 결국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해야만 한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안하다 사과부터 했어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제가 경솔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내 인생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결혼을 하는 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사과한 건 사과한 거고 결혼은 안 하는 걸로 마음을 굳혔다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그냥 오빠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결혼을 고집하는 거야말로 진짜 바보짓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거기다 막말로 그런 자기 집안 사정을 미리 말해주지 않은 남자친구도 완전히 결백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디 나 말고 맏며느리 역할마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만큼 오빠를 사랑해주는 여자 만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왔네요. 남자친구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대로 헤어지고 끝이구나 생각했었지만 얼마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결혼이 장난이냐며 호통을 치시는데 순간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서 상견례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집안 제사 때문에 파혼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하면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는지 모릅니다. 뭐 거기까지는 감정이 격해져서 그럴 수 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무식함의 끝판왕 같은 발언들이었고 파혼을 결심하기로 했던 제 판단이 너무도 옳았다는 걸 증명해줬네요. 저희 집안이 쌍놈 집안이라서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에 모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 모양이라면서 말끝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차내머네 생난리를 치는데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집안 욕까지 먹일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남자친구와는 헤어지는 마당에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계속 저희 부모님과 집안 자체를 모욕하니까 그냥 참고 넘기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정말 뼈대 있는 집안 아니냐고 그저 저희 현명한 할아버지께서 집안 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사 같은 건 지내지 말자고 해서 제사만 안 지낼 뿐이지 매년 납골당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고 있노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이번 설에도 집에서 허리 부러져라 전 부치고 제사 지내시라고 저희는 따뜻한 동남아로 가족여행 다녀오겠다 이야기하면서 연휴 동안 차례상 열심히 차리시고 앞으로도 쭉 그 모양으로 사시라 한껏 비꼬아줬네요. 막말로 그딴 게 양반 집안이면 저희 집은 그딴 양반 집안 같은 거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걸 택하겠다고요. 그러자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뿌리가 있네 없네 조상에 대한 감사가 어쩐다 등등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만 계속 이어가길래 시간 아까워서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그 번호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도 오늘부로 진짜 끝이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뒤늦게 계속 전화도 오고 카톡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할 줄은 몰랐다며 사과를 했지만 이미 물은 모두 다 엎질러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봤자 제 마음이 풀리겠어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고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지만 거짓말처럼 남자친구 생각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지금 현재에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다 싶은 결혼을 등 떠밀려 하는 것만큼 최악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렵게 얻은 새 출발의 기회이니만큼 아주 잘 활용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긴 이야기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